네, 미국 대선이 이제 정확히 8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캠프 조직 개편을 단행했고요. 캠프 개편 하루 만에 자신의 과거 막말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힐러리 후보에게 10%포인트가량 뒤지는 상황에서 변화한 모습으로 추격에 나설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미국 대선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중앙대 국제대학원의 김태현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전당대회 이후에 상당히 추격을 했었고 또 역전을 했다는 예상까지 나왔다가 다시 또 힐러리가 크게 앞서다가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캠프를 좀 조직 개편을 했고요. 다시 정비를 했고 트럼프답지 않은 말을 했습니다. 무슬림 비하 논란할 때도 뭐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었는데 자신의 어떤 그런 막말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입장에서는 진심을 담은 건지 아니면 전략인 건지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 특징이 뭐냐면 절대 물러나지 않고 절대 사과하지 않는다 하는 게 신조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화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갔고 그렇죠. 통상 있는 현상이고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면 다시 힐러리 반등해서 대충 비슷한 대등한 상황이 가는 게 원칙인데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서 무슬림 비하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단순히 무슬림 비하 발언이 아니라 전사자의 명예를 손상하는 것 같은 그런 미국 상당히 용납되기 어려운 그런 식의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급전직하로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공화당 지지파들도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 정치 자금도 거치지 않고 하는 상당히 위기에 몰린 거죠. 거기에 대한 일단 반등 노력이라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직접 한 말을 보면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특히 토론을 하다 보면 혹은 복잡한 이슈 말을 대해서 말을 하다 보면 적당한 단어를 찾지 못해가지고 어쩌다가 잘못된 돈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에 대해서 후회한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그렇다면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진심으로 후회하기보다는 약간 좀 반전을 노리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볼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앞으로 대선전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닌데 사실은 실언을 해서 지지율이 떨어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후회를 하겠죠. 그런데 실언을 해서 아마 마음에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진짜 후회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트럼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상당히 방송인 출신답게 굉장히 재치가 있지 않습니까? 재치로서 인기를 얻었는데 재치가 넘어가다 보면 점차 넘치다 보면 가끔 말실수를 해요. 사실 말실수가 애교로만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어서 나갔는데 이제는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맥케인 후보에 대한 무슨 포로가 무슨 영웅이냐 이런 말까지도 연결되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재치는 살리되 표현은 정제된 표현을 쓰는 쪽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여전히 새로 이제 연설문을 손보고 하는 분으로 이제 켈리앤 커너웰을 영입을 했지 않습니까? 양반이 트럼프는 트럼프다. 트럼프식으로 이기도록 하겠다. 그러면서도 연설문에 대해서 상당히 정제하는 그런 기대를 공화당 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막말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 이 말이 좀 지지자들의 마음을 좀 더 흔들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다들 이야기하지만 이번 미국 대선은 비호감 후보들 사이에 경쟁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의 지지자들 사이 하는 너는 힐러리 같은 거짓말쟁이를 어떻게 지지하냐? 너는 트럼프 같은 막말쟁이를 어떻게 지지하냐? 이런 식의 논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지를 하더라도 비호감 후보를 하기 때문에 딱히 좋아하는 표현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비호감적인 측면을 좀 완화를 시키면 드러내놓고 좋아하기가 더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트럼프가 새 선거 캠프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죠.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좀 전에 나왔었습니다만 매너포트가 이제 사이먼하고 스티븐 배너를 이제 그다음에 이제 스티븐 배넌이 선대위원장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켈리 코너웨이가 매니저로 들어왔습니다. 아까 우리 기자님이 싸움 딸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스티븐 배넌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읽어보니까 이 사람을 스트리트 파이터라고 그러더라고요. 길거리 투사 이런 식인데. 강성이군요. 이게 뭐라 그러죠? 강성은 강성인데. 복싱을 말하면 전통 복싱이라기보다 변칙 복싱에 가까운 사람 같아요. 그래서 다들 이 사람이 음모술에 좀 능하고 그래가지고
힐러리 클린턴의 약점을 찌르는 그런 식의 선거자를 잘 부각을 시킬 거다. 예. 그런데 공화당 일각에서는 이것이 과연 꼭 도움이 되겠느냐. 왜냐하면 힐러리 클린턴은 너무 지나치게 억압받는 그런 식의 이미지로 주어질 때 오히려 지지율 반등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제 켈리언 컨웨이는 전체적으로 공화당 쪽에 상당히 반기는 입장이에요. 예, 예. 상당히 전략적이고 상당히 또 정제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의 장점을 살리고 약점이라 할 수 있는 막말 쪽의 위험을 좀 정제시키는 그런 식의 역할을 할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그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힐러리 후보한테 뭐 10% 넘게 또 벌어지는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굉장히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다 볼 수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캠프를 재정비한 거로 볼 수 있을 텐데 방금 전에 이제 스티븐 배넌 같은 그 인물이 어떤 그 음모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어떤 네거티브 전략을 이제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지율 추격에 좀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을 놓고도 뭐 분석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교수님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대선 희한하게도 비호감 후보들 사이에서 경쟁이 돼버려가지고 네거티브 크게 안 먹힐까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거티브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포지티브하기는. 그런데 글쎄, 근데 또 네거티브 캠페인 넘어가면 유권자에 좀 거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자리인데 뭐 서로 네거티브 캠페인하면 장점 없고 단점 부각된 그렇죠. 사람을 대통령 뽑는다. 이건 누가 별로 반감이 갈까? 선거 문화가 좀 우리는 이제 네거티브를 전통적으로 좀 싫어하는 편이고 근데 미국 문화는 또 우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면 반드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인디아나 주지사로 펜스 부지사가 양반이 인디아나 주에서 하원에 선거를 할 때 끝나고 나서 스스로 네거티브 캠페인을 한 거에 대해 가지고 사과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캠페인에 대해서는 별로 반드시 좋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자, 트럼프가 어제 그 첫 TV 광고를 시작하면서요. 어제 힐러리와 트럼프의 TV 광고 대결이 이제 본격적인 막을 올렸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뭐 일각에서 뭐 쩐의 전쟁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선 이제 힐러리 쪽에 absolutely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광고를 그렇죠. 보니까 버니 샌더스 전면 부각을 시켰더라고요. 버니 샌더스 전 후보가 계속 말을 하면 거기에다 absolutely agree한다. 절대적으로 동의한다는 식으로 했고, 우리 트럼프 후보는 자기가 내세운 사회 안전망 이런 쪽으로 이제 강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직접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넓은 데다가 직접 유세를 가봤자 소수의 지지자들에 대해서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효과가 뛰어난 것은 결국 TV 광고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국 규모의 TV 광고를 하면 앞으로 점점 광고가 많아질 텐데 결국은 돈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죠. 영향은 굉장히 크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리우 올림픽 기간 동안 후보들 간의 TV 광고비를 비교해 보면요. 힐러리 같은 경우에는 148억 원이고 또 트럼프는 0원이었거든요. 트럼프가 이 TV 광고에 하지 않았던 트럼프의 전략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글쎄 전략이라기보다는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힐러리 클린턴은 진작부터 유력한 대선 후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 자금을 많이 모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도널드 트럼프는 우선 정치 자금을 많이 모으지를 못했고, 그다음에 또 지금도 별로 유력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정치 자금을 모으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펀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군요. 펀딩이 안 되니까. 아까 이 돈 전쟁인데. 근데 이 빵원 148억대 빵원이라는 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좀 쓰겠죠. 안 되면 자기 돈을 써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TV 광고가 대선전에서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얘기하셨는데 2012년을 좀 비교해 보면은 오바마가 TV 광고에서 롬니에 비해서 70억 원 가까이 더 사용을 했고요. 그것도 승패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동의하시는지요? 우선 대체로 이제 현직 대통령이 재세 나가면 유리한 측면이 있죠. 많이 알려져 있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정치자금 모으기 때 유리해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TV 광고를 많이 할 수가 있고 TV 광고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70억을 더 썼다. 이렇게 하다 안 낼 리가 없죠. 어쨌든 지명도가 좀 높은 쪽이 유리한다고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TV 광고를 많이 함으로써 정책을 부각시키고 상대 약점을 부각시키고 이런 효과가 있죠. 알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다음 주에도 지지율이 계속 떨어진다면 힐러리가 승리할 가능성이 약 90% 된다고 하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동의하시나요?
미국 선거는 아시다시피 주별로 이제 승자 독식을 한 선거인단 그렇죠. 제도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전통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캘리포니아주나 뉴욕주 같이, 그다음에 공화당도 유리한 주, 텍사스나 조지아주 같은 주들이 있고 네. 많은 주는 이제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시간주 이쪽을 이겼던 거고 뭐 이런 흐름이 있는데 지금 이 트럼프 후보가 사실은 공화당이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지아 주에서조차도 지지율을 낮아졌어요. 약세를 그러니까. 연습했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전통적인 스윙 스테이트라고 그러는 오하이오, 플로리다에서 이렇게 되면 거의 필패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제가 오면서 약간 인터넷을 약간 체크를 했더니 지금 방금 지난주에 제가 90%라고 들었었거든요. 네. 이게 조금 80몇 번 떨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트럼프가 10몇 번 올라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진영 교체하고 사과한 게 조금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90이든 80이든 어쨌든 힐러리는 좀 굉장히 유리한 상태고 예, 그렇죠. 트럼프는 좀 불리한 상황을 볼 수 있을 텐데 아까 얘기했던 둘 다 비호감이기 때문에 어쨌든 네거티브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이외에 반전 카드를 노릴 수 있는 트럼프의 카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끝으로 좀 예상해 주시면서 오늘 대담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 정치라는 게 뭐 모든 일이 가능한 게 정치인데 그걸 뭐 어떻게 예측을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 오늘 뉴스를 보면 지금까지 특정 지지자만 이제 표적으로 삼았던 트럼프가 예를 들면 저 블루 칼라 화이트 뭐 백인들 이렇게 했던 사람이 흑인들에 넓히고 있다라는 식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지지를 확장시키는 그런 어떤 지지층을 더 확장시키는 그런 식의 전략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시간적으로는 지금 남은 상황이 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사실은 그 국내 정치에서는 이게 좀 승자가 유력해지면 거기에 올라타려고 하는 네네.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반전은 별로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중앙대 국제대학원 김태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네, 수고하십시오.